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오답률 1, 2, 3위가 어지간하면 빈칸이죠. 근데 빈칸 같이 쉬운 게 없는데 주제지를 잘 찾는 학생이면 근데 그 방법론을 몰라서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그 빈칸 추론도 간단하게 시범을 좀 보여줄게. 자, 빈칸 추론을 어려워하거나 틀리는 이유. 당연히 주제를 모르면 절대 정답을 알 수가 없어. 빈칸 추론 문제의 본질은 주제 찾기의 또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전개 패턴을 모르면 주제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놀전개 패턴을 통해서 주제를 쉽게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 두 번째는 주제를 아는데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학생도 있어. 응? 주제를 아는데 빈칸에 뭔 말 들어갈지 모르는데 생 기초를 못 배운 거예요. 뭘 못 배웠어? 논리적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이 뭐냐?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은 다 소재 관련. 그리고 주제 부연 설명이야. 이걸 알면 독해의 신이 돼. 이걸 이해하고 느끼냐. 왜냐하면 이해 못할 문장이 단 하나도 없게 돼. 그래서 이걸 알면 빈칸에 뭔 말 들어갈지 무조건 알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빈칸은 그 출제 원리상 핵심 내용에 빈칸이 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선지 중에 핵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알고도 이제 빈칸에서 특히 그렇죠. 주제주 제목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은 빈칸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주제 알아. 빈칸에 뭔 말 들어갈지도 알아. 근데 정답이 되는 표현, 선택지의 표현이 이해가 안 돼. 빈칸에는 되게 많아. 오늘 간단하게 시범으로 보이는 중급 문제조차도 이런 게 많아요. 이러면 보통 학생들은 답을 절대 못 써. 왜? 인간의 본능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절대 답으로 못 써. 3등급 이하 빼고. 3등급 이하는 어차피 찍는 거라 알든 모르든 아무거나 찍죠. 1, 2등급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표현을 절대 정답으로 못 쓴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가 대부분은 정답의 정반대말. 그래도 핵심어 소재가 하나쯤은 들어간 정반대말을 정답으로 쓰지. 그래서 틀립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당연히 놀전개 패턴 배워서 주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 키워야죠. 1번. 두 번째,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이 개념을 확실하게 시스템화해야 돼.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본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답 제거법. 빈칸에서는 언제나 100%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오답 제거법.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바보가 돼, 빈칸은. 정답이 아닌 완전 핵심어 소재가 다 빠진 매우 이상한 오답 4개를 제거하는 훈련을 늘 해야 된다. 그래야 언제나 정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오답 제거법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기법 간단하게 봤고, 이제 실전에서 간단하게 몇 문제로 그 예를 보여줄게. 자, 이거 이제 제일 쉬운 것부터.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정답을 못 찾는 학생도 많아요. 자, 이거는 40초 내로 정답을 써보시오. 아까 말한 대로 자료가 없는 학생은 멈춤하고 읽어보고, 자료가 있는 학생은 미리 풀어보고 수업 듣고. 오케이?
자, 됐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정도 문제를 40초 정도의 정답을 못 쓰면은 역시 뭔가 독해 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다고 느끼면 될 것 같아. 자, 고3, 2, 3등급의 어휘력으로 항상 선생님이 나는 실전을 제일 중요시해요. 모르는 단어 늘 나와. 해석 안 되는 문장 늘 나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치고도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정답을 쓸 것인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해됐어요? 2, 3등급 어휘력으로만 해석을 한번 해보자. Scaling up from the small to the large. 그죠? Scaling up, scale. 규모죠. 너 스케일이 있다, 없다. 자, 스케일이 규모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업이 돼. 그치? 이것은 is accompanied, company죠. 콜컴은 항상 together. 동반, 수반대. 뭐가 수반대? An evolution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그렇죠? 진화 발전인데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진화 발전이 수반대.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한편. 뭐지? 잘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는. This 일단 반복이야. 반복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복된 말은 반드시 강조 핵심어야. 논리야. 반복의 논리. 앞문장이 핵심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은 아주 익숙해. 뭐 엔지니어링 있거나 뭐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익숙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예를 들어. 다 읽었어. 예를 들어. 이게 100%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스케일이 커지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진화 발전되고 또 뭐 한다야. 요 주제의 일부 요걸 찾는 거야. 어디에서 찾아? 예시에서. 예시의 내용은 읽으나마나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스케일이 업되는 거 나와야 돼.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그에 따라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진화 발전하는 거 나와야 돼.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돼? 다른 한마디가 더 나와야 돼. 요거 찾아 쓰는 거야. 매우 단조롭죠. 확인해보자. 그걸 알고 읽으니까 너무 쉽죠. skyscraper in a large city. 큰 거. 큰 도시에 큰 skyscraper. 고층 건물. 이게 훨씬 더 복잡해. 예시, 주제문 그대로 나왔죠. 큰 거는 복잡해. 뭐보다? 작은 거보다. 작은 마을의 작은, 거주지보다.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나머지 하나. 요거만 나오면 돼, 예시. 바로 나왔죠. 그러나, 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하면 단순한 거에서 훨씬 더 복잡해져. 여기까지 딱 나왔어. 그러나 요거만 나오면 돼. 바로 나왔어.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construction and design, including 뭐 쭉 나왔죠. 그 기저에 깔린 원리 원칙. 뭐의 원리 원칙이야? 뭐 건축이든 디자인이든 뭐 등등등등등. 이런 원리 원칙 뭐 등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의 원리 원칙들은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 거의 똑같다. 그렇지? independent of the size. 뭐과 상관없이 크기, 규모 아무 상관없이 똑같다. 원리 원칙은 똑같다. 너무 쉽죠? 이게 예시문의 전부야. 주제도 알죠?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또 하나의 예시, 또 하나의 예시를 왜 읽나? 진짜 미친 사람도 아니고, 시험장에서. 읽으나마나 똑같죠, 또. 해석이 뭐라고 되든 상관없어. 스케일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뀌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그리고 기저에 깔린 원리 원칙은 언제나 똑같아. 똑같은 말 또 나와. 왜? 비슷한 또 하나의 예시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기저에 깔린 그 모든 것의 원리 원칙은 똑같다. 몇 번이냐? 원리 원칙은 똑같다가 몇 번이냐? 오답은 명확성으로 해볼게요. 이건 정답이 쉽게 이해되지만 Optimizing energy use. Optimize 이건 고급 어휘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 Optimally 적절한. 그렇죠? 적절히 하자. 에너지 이용을 적절히 하자. 원리 원칙은 똑같다는데 일단은 옵티마이즈를 몰라도 무조건 틀리지. 무슨 에너지 이용 뭐
건축적 성장 죽어도 아니야. 옵티마이즈를 알던 모르든. 핵심어 소재가 아무것도 없죠. 원리 원칙이 똑같다가 나와야 돼. 3번은 뭐 기존의 구성 요소의 새로운 기능 어사인을 알던 모르든 무조건 틀려. 새로운 기능을 어사인 A to B 하면 A를 B에 부과하는 거예요. 기존의 구성 요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답은 언제나 그래. 말이 안 돼. 주제 핵심 내용의 관점에서. 4번은 뭐 주변에 뭐 인코퍼레이트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주변에 뭐 이질적인 아이템 아무 상관없어. 이걸 인코퍼레이트 하다. 인코퍼레이트를 알아서 뭐해. 핵심어 소재가 전혀 없는. 인코퍼레이트는 참고로 통합하다죠. 4번은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하다. 아무 상관없어. 엑셀레이트를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핵심어 소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엑셀레이트는 참고로 우리 차 악셀레터 알죠? 가속화시키는. 아무리 바보더라도 2, 3, 4, 5를 쓰진 않는다. 논리독해 기초만 배워도. 1번이 설령 어렵게 표현이 돼서 1번 표현이 이해가 안 됐어도 무조건 1번이다. 근데 여기는 1번 뭐 여기는 이제 정답이 쉽게 이해될 정도로 나왔죠. 기본적인 요소를 변하지 않고 A, B, and C 언제나 똑같죠. conserve 여기서도 변하지 않고 보존하는 거죠. 요걸 유지하다. 이 말은 원리 원칙이 언제나 똑같다. 1번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요건 이제 조금 더 어려워. 근데 요것도 시험장에서는 실제 한 50초 정도면 정답이 나와야 정상이다. 자, 풀어보시오. 자, 됐어요? 물론 논리독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 이 정도 문제를 50초 이내에 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내가 시간 기준을 두는 것은 논리독해, 내가 가르치는 논리독해의 기본을 어느 정도 익혔다. 그 기준에서 하는 얘기야. 논리독해 기본만 익혔어도 이건 50초 미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떻게 읽으면 돼? 주제만 알면 다 끝나요. 2, 3등급의 어휘력으로 읽어볼게. minorities 몰랐다면 뒤에 이제 보면은 또 minorities가 뭔지 다 나와요. 그 예시 보면은. 소수죠, 소수. 자, 소수는 tend not to have much power. 많은 집이 없어. or status. 뭐 A, B, and C 하나만 해도 돼. 그리고 이 부분을 뭐하러 하나? 해석이 뭐라고 돼? 낱말과 비슷해. 소수는 힘이 없어. 우린 뭐만 하면 돼? 주제만 이해할 정도, 핵심 내용을 이해할 정도만 글을 읽으면 돼. 그럼 정답은 언제나 쓸 수 있어. Then how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그 유명한 뭐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질문과 대답 구조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논리전개 패턴이죠. 그 유명한 질문과 대답 구조. 질문은 언제나 뭐가 된다? 소재가 된다.
대답이 늘 주제가 된다. 요거 알면은 아무리 길고 그 9월 모평에 정말 길고 어려운 지문 하나 있거든. 그거는 심화편에 있는데, 논리독해 심화편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논리독해 기본편이고, 그것도 질문과 대답 구조 이용하면 너무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어. 긴 장문인데도. 이걸 모르면 한참 헤매. 블라블라블라 질문 몇 줄 했어? 한 2줄 했어. 2-3줄 했어. 대답 한 4-5줄 했어. 분량으로만 봐도 벌써 메인이죠. 분량으로만 봐도. 이거 알면 주제가 너무 쉽죠. 이 글의 소재는 뭐야? How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어떻게 그들이 소수가 다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냐. 이게 소재야. 아래 글에는 이제 다 뭐가 나와? 소수는 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다.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가진다. 그게 나와. 그거 찾으면 다 끝나.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인용구는 언제나 주제. 핵심네요. The answer,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소수의 행위적 스타일. 이게 주제예요. 소수는 다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자기의 특정 행위적 스타일로. 근데 어떤 행위적 스타일이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 해놓고 바로 뭐가 나요? 바로 무슨 서프라젯 밑에 나왔죠. 별표 치고. 여성 참정권 운동 일그나마나. 이건 당연히 뭐예요? 구체적 진술. 당연히 소수가 영향 미친 운동이겠지. 예시. 예를 들어 생략됐죠. 예시에서 뭐만 찾으면 돼? 예시 내용에는 무조건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떤 행동 방식으로. 그게 무조건 나올 거라고. 그거 알고 읽어야 빨라. 알고 읽어야 정확해. 확인해보자. The crucial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성공의 중요 요소 바로 나왔죠. 중요 요소는 뭐야? Its supporters were consistent in their views. 그 운동의 지지자들 한마디로 소수죠. 소수가 견해에 있어서 consistent, 일관된, 지속적, 견해에 있어서 일관되고 지속적이었다. 요 행동 방식. and 그리고 이것이 반복은 반드시 핵심어죠. 이것은 문맥상 뭐예요? 자기 견해에 대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이 상당한 정도의 뭐 뒤에 안 읽어도 영향을 미쳤다야 해석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읽고 정답 쓰면 돼. 실제로는 시험장에서는 너무 쉽죠. 아래 글 읽으나마나 이제 전부 뭐야? 모든 문장 소재 관련 주제 부연 설명. 소수는 다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 견해에 있어서 in their views, 견해에 있어서 consistent,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 내용 계속 나올 거라고. 뭐라고 해석되든 다 그 내용이에요. 사실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zed.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소수들.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는 소수들. 이 사람들 부연 설명 어떤 사람들이야?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반복어는 반드시 강조의 핵심. 자기들의 입장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서포트하고 방어하는. Sorry. 이런 사람들이 뒤에 읽으나마나 뭐예요? 전부 해석이 뭐라고 되든 다수에게 영향 미쳤다야 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은 시험장에서 더 읽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주제를 확실하게 알았는데 정답을 쓰면 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자기 견해에 있어서 consistent한 거. consistently하게 자기 견해를 support, defend 하는 거. 1, 2, 3, 4, 5 중에 그게 몇 번이냐? 여기는 오답은 명확성 아니면 정답이 안 나와. 2번 소수가 목소리를 낮춘다. 완전 미친 소리죠. 3번 소수가 다수를 직역하면 경작한다는데 개봉. 이거 완전 미친 소리죠. 다수가 소수를. 4번 다수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5번 소수가 다수와 협력. 미친 소리죠. 2, 3, 4, 5는 핵심 내용하고 너무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 미친 헛소리다.
이걸 핵심 내용은 뭐다? 소수는 다수에게 자기 견해를 consistently하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친다는데 2, 3, 4, 5는 너무 뜬금없어. 1번이 뭔지 몰라. 1번 다 몰랐대. 그래도 1번 써야 돼. 2, 3, 4, 5는 죽어도 아니니까. 애들이 흔히 매력적 오답 하는데 매력적 오답은 존재하지 않아. 오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출제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출제위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복수정답 12. 오답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핵심은 소재가 다 빠진. 1번이 뭔지 몰라도 1번 써야 된다. 간단하게 뭐 이거 굳이 설명하자면 get A across to B도 자주 나오는 수거야. A를 B에게 이해시키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암기를 해. 내가 말했지. 2, 300개의 수거를 암기를 해. 미친 거예요, 그것도. 우린 단 하나의 수거도 암기하지 않는다. 그냥 안다. 이건 다 의역된 뜻이고 A를 B에게 가로질러 건너게 하다. 자기 의견을 다수에게 가로질러 건너게 하다. 뭐예요? 자기 의견을 다수에게 전달하는. 이해시키는. 문맥상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방식이 특징이다.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도 50초 내로 정답을 써보시오. 다시 말하지만 빈칸추론 주제 찾기 문제야. 주제 모르고 쓴 답은 다 100% 찍은 거야. 주제 모르면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 글쎄 이것도 이렇게 오래 읽을 거는 아니야. 논리독해 기본만이라도 뜬 학생들이라면 최소 50초 이내에는 정답을 100% 쓰죠. 2, 3등급 어휘력으로 읽어볼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냐? 이렇게 읽어야 돼. One of the little understood paradox. 또 우리는 많이 했죠. 시험 영어 지문에 무슨 argument, debate, paradox, 무슨 주장, 논쟁, 모순, 역설의 내용이 나오면 이건 논리적으로 핵심 내용이다. 논리야, 논리. 핵심 내용이 처음부터 나왔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모순, 역설, 의사소통에서. 그게 뭐냐? 이건 핵심 내용이야, 일단. 다 읽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단어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more difficult word, 더 비교급이죠. 더 뭐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설명은 더욱더 짧아진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이 글 아래는 해석이 뭐라고 되든 상관없어. 어떤 단어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설명이 더 짧아진다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영어는 절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안 쓰죠. 패러프레이징, 가장 기초 패러프레이징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into a single word, the fewer words are needed to get the idea. 그래서 너가 단 하나의 단어에 더 많은 의미를 원래는 짐을 꾸리다죠. 담으면 담을수록 더 적은 단어가 필요해. 그 아이디어를 어크로스 하는데 아까 해버렸지만 몰랐어도 앞글 부연 설명이니까 설명하는데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앞글 내용하고 보면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여서 어떤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설명하는데 더 적은 단어가 필요해요. 벌써 지독한 반복이죠. big words는 당연히 뭐겠어요? difficult words겠죠. 절대 같은 표현 반복해서 안 써요. 대부분 용어 틀린 학생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글의 논리적 흐름, 논리적 패턴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죠. 여기서 이제 좀 헤매. 근데 이 어려운 단어들은 분노를 일으켜.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분노를 일으켜. 그리고 A밴드시 다 비슷하죠. 그 어려운 단어들은 막 혼란스럽게. 뭐 하기보다는, 명확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 뭐야, 갑자기 어려운 단어, 쓰면은 짧게 설명하면 된다. 몇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많은 단어 필요 없다. 그래 놓고 갑자기 뭔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뭐지? 그 흐름 기조가 바뀌었나? 했지만 바로 그러나 했잖아.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단어가 뭐 좀 분노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은 언어, 그 어려운 단어의 잘못이 아니야. 부연 설명.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이것도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한 해석 기법이죠.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해보자면 주어도 문장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유형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올해 수능에도 여러 지문에 나왔죠. 이거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이거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이게 뭐 바보들이다. 역시 부연 설명 관계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해하기 쉬운 걸로. 문맥상으로는 언제나 비슷한 뜻이다. 읽을 것도 없어. 그냥 그 어려운 단어의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지. 저는 주제 나왔으니까 사실은 더 안 읽어도 돼. 이미. 주제 알면 다 끝나죠. 그래서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는 당연히 difficult vocabulary겠죠. 어려운 단어를 획득해야 되는 제일 좋은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뭐였어? 설명을 짧게 설명하는데 단어가 더 적게 들어가. 바로 선지해서 그거 고르면 돼. 근데 굳이 하나 더 읽어보면 터슬리 앤 트림리가 뭡니까? 이러면 독해의 생기초도 전혀 못 배운 학생이다. 이 정도를 뭔지 궁금해하면 궁금해하기 이전에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거지. Genuinely educated person. 진짜로 교육 잘 받은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 터슬리 앤 트림리 0.1초 뭐예요? 어려운 단어로 짧게 설명해서. 이게 뭐지? 하면 그건 생기초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시를 읽어서 뭐하나. 예시 읽으나 마나 어려운 단어 임브리켓 하나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어쨌든 뭐 이것도 40초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선제 봅시다. 많이 틀린 이유가 이것도 정답을 표현이 이해가 안 된대. 빈칸의 정답은 뭐였어요? 이 글의 주제인 짧게 설명. 그러면 2번 오답 제거법을 해볼게. 비판적인 오해를 피한다. 상당한 오해를 미친 거죠. 아무 상관없죠. 어려운 단어 써서 짧게 설명인데 너의 진정한 의도를 숨긴 미친 거죠. 아무 상관없죠. 오답은 이렇게 완전한 오답인 거예요. 4번 너 자신을 좀 더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아무 상관없죠. 이건 핵심 내용이 뭐 너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말고가 없어. 빈칸의 정답은 어려운 단어 써서 짧게 설명. 그게 정답이야.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단어 쓴다. 정반대이거나 말도 안 되죠. 1번이 뭔지 몰라. 하지만 1번이야. 오답 제거법. 굳이 설명하자면 keep A from ing, A가 ing 못하게 하다. long-winded는 말을 길게 하는 거야. wind 우리 말할 때 바람 나오죠. 입바람. long-winded는 입바람이 긴 거 한마디로 길게 설명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다. 짧게 설명한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글을 읽는 습관이 없다면 독해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거다. 이해됐어요? 7번도 해봅시다. 7번도 마찬가지야. 지문 자체는 너무 간단해. 근데 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7번을 50초 내로 정답을 써보시오. 자, 됐어요. 뭐 이 정도 시간이면 정답을 쓸 시간은 충분했다. 왜냐면 지문이 너무 단조로워요. 주제 찾기가 너무 쉬워요. 자, 2, 3등급 어휘력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읽었어야죠. The role of science, 과학의 역할은 overstated 된다. 혹시 몰랐다면 상관없어. 뒤에 쭉 읽으면 주제 뒤에 나오네. state 말하다. 너무 오버해서 말하여진다. 뭔 말이지? Its advocates, 그 지지자들이 slipping into scientism, 뭐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뒤에 주제에 금방 나와. scientism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뭔 말이지? scientism은 일단 반복은 핵심은, 이걸 핵심은 소지어 주제어는 뭐야? scientism 얘기야. scientism은 뭐지? The view that the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쭉 나오죠.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게 scientific. 아, 그렇군. 과학 얘기야. scientism 얘기야. scientism 뭐래?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이 유일한 진리다.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진보 발전과 더불어서 언제나 성향, 경향이 있어. 어떤 성향? To slip into scientism. 사이언티즘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한마디로 사이언티즘에 빠지는 그런 성향 경향이 있어. 계속 사이언티즘 얘기. 내용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 진리다. and 그리고 A, B, and C 언제나 똑같죠. 안 해도 되죠, 사실은.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authenticated 몰라요.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시험장에서.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안 말하고 똑같은 거야.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그냥 그 뜻이야. 뭐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애들이 그래.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A, B, and C 아까도 해줬어. 수도 없이 나오죠. The consequence, 그 결과. 뭐의 결과야?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 유일한 진리다. 그 결과. Non-scientific approach to reality.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은 뭐 당연히 읽으나마나 비과학적 접근은 뭐겠어요? 진리가 아니다. 뭐 그 소리 나올 거예요. 아트든 릴리전이든 뭐 이런 모든 어쨌든 이런 것들 하이폰 부연 설명 읽을 필요 없어.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은
may become labeled. 딱지가 붙는데 어떤 딱지가 붙어? 단지 subjective, 주관적인. 여기서 주관적인 직역은 이렇지만 문맥상 의미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야. 객관적 진리가 아니야.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나 뭐 생각이나 뭐 어쨌든 진리가 아닌 그 정도 표현이야. 그리고 따라서 A, B, and C도 똑같은 말.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of little blank. little은 참고로 부정어죠, 부정어. 거의 없다. 이건 주제를 몰랐어도 merely subjective와 비슷한 표현을 써주면 되고, 주제를 보면 진리가 아니다. 뭐 그 정도 표현이 오면 돼. 너무 단조로워, 지문 자체는. 어떤 표현을 넣었을 때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과 제일 비슷하겠냐. 객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과 제일 비슷한 말이 어떤 표현을 넣었을 때 그렇겠냐. 그거 찾기야, 그거 찾기. 오답은 명확성 아니면 답이 안 나와. 그 이유는 답이 되는 표현이 너무 어려워.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오답은 명확성. of little question. 물어볼 게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건 뭐야? 너무 당연한. 죽어도 아니죠.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controversy 있으면 논쟁이죠. of little controversy. 논쟁이 거의 없어. 한마디로 모두가 일치된 의견에 당연한, 비슷한. 이것도 죽어도 아니죠. of little variation. 다양성이 없어. 한마디로 단일한. 단일한 이것도 진리가 아니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답률 1위가 바이어스였는데 편견이 없는, 선입견 편견이 없는, 오히려 리틀이 없었으면 바이어스가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지. 선입견 편견이란 객관적 진리하고 좀 대척적인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네, 리틀이 있죠. no. 정반대적 표현이다. of little account 아무도 몰라. 하지만 2번이야. 왜냐하면 1, 3, 4, 5는 절대 아니거든. 죽어도 아니거든. 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 1, 3, 4, 5를 넣어서. 기본적으로는 over account, 뭐 수거로 막 중요한, 막 그렇게 외우는데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거지만 account, count에서 나왔죠. 계산하다. 계산에 대해서 생각하다. 뭐 over little account, 뭐 생각할 게 없다 해도 되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꼭 중요한, 그것도 의역된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지 많이 틀린 수능 기출문제. 근데 논리독해 기본만 돼 있어도 이런 걸 틀리진 않는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시범 강의.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영어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아주 짧은 시간에도 최고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르친 방식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배워야 된다. 인지하시고 더욱더 실력 정진에 임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